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전의 나노코박스 자문위원회 승인이 이제 관건이죠.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전에 HLB 관련 기사 보면 어제 15시까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이제 윤리위원회 제출, 그리고 이제 빠르면 거기에서 이제 자문위로 서로 위관이 되어서 이제 유통 등록증 관련되는 부분을 발급을 하고 이제 보건부에서 최종 긴급 사용 승인, 이 부분이 얼마나 이제 빠르게 진행되느냐 여부인데요. 이제 현지 이제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 이제 팩트 체크 기사는 지금 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삼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추가되는 최종 결과 임상 보고서를 지금 제출하는 일정까지 어떤 기사들을 장전에 이제 나왔고요. 장 출발하면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던 부분들은 이 오미크론 관련해서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경구형, 본래는 이제 머크가 이제 더 앞서 있었습니다만 머크가 이제 뭐 부작용이라든지 중증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화이자가 당초는 내년 초에 될 걸로 했는데 FDA에서 승인 관련된 소식이 오미크론하고 이제 엮이면서 나오면서 오히려 국내에서는 이 백신 치료제 관련되는 주가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게 장 출발하고 난 다음에 주가 약세의 어떤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HLB 관련주들도 보면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했죠. 넥스트 사이언스가 가장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기사가 본래 이제 바이오주들이 빠지는 상황에서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재료 관련되는 기사들이 현지에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약세 흐름들이 장 초반 뭐 오장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 HLB 테라피틱스도 기존에 나왔던 어떤 기사들만 반복하고 현지 관련되는 어떤 팩트 체크 기사들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장 출발 이후에도 보시게 되면 HLB 생명과학 모두 하락 흐름, 그리고 하이자의 경구형 치료제 긴급 승인 여파로 관련주들이 하락하고 있다. 특히 이제 넥스사이언스가 가장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하락에도 가장 크게 반응하는 어떤 모습을 보였죠. 요거는 이제 팍스넷에서 나머지 이제 좀 이제 기존의 어떤 매체 말고 팍스넷이 좀 다뤘던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제 아직 이제 윤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제 받았던 제출 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자문위로 이관했다, 뭐 받았다 이런 기사가 없는 상황에서 그 프로세스를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이 나노젠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부분이 빠르면 내주.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연내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오미크론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백신 확보 같은 경우가 좀 힘들다라고 하면 이 돌파 감염이라든지 3차, 4차, 부스터샷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왔을 때 백신 확보에서 이 나노코박스의 어떤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좀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빠르게 된다라고 하면 연내에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거고, 그간에 좀 문제가 되었던 보호 효과 관련해서 데이터 부족을 이번에 만족을 했다라는 부분을 만장일치로 이제 승인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22일 날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았죠. 그래서 이번에 제출한 최종 결과 보고서에 따라서 안전성, 면역원성, 보호 효과에 문제 없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 부분들이 서류로 자문위로 가죠. 예, 자문위에서 자문위는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지금 빠르게 승인이 될 거고요. 자문에 승인이 되면 수일 내에 보통 이제 주말 포함해 가지고 3일 내로 보건부 장관에게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빠르게 끝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노코박스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 HLB가 본계학과, 그 다음에 나노코박스의 WHO도 긴급 사용 승인 신청 관련되는 부분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연결고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나노코박스의 승인 여부가 이 HLB, 그 다음에 HLB 관련주들의 영향이 상당히 뭐 이번 주 다음 주가 중요하죠. 연내로 보면.
이런 기사이고요. 자, 베트남 현재 기사에서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이제 이건 어제 오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어제도 이제 뭐 이 국가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 부덕담 부총리가 이제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 관련해서 전염병 예방 통제 관련되는 전국 온라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미크론 관련되는 부분이 이 백신을 2회 접종한 사람보다 3배 높다. 그러니까 지금 매우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 게 델타 변형보다 지금 이제 많이 지금 빠르게 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 변이체가 이 독성이 다른 보다 낮다는 지금 명확한 뭐 지금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감염 속도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보다 굉장히 좀 높죠. 그리고 기존의 델타 변이에 감염됐던 사람들도 재감염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백신 확보에서 상당히 지금 서방에서는 좀 중요하게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수급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의들이 이제 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는 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베트남 자체에서는 지금 올해 뛰어난 과학과 기술 행사에서 보시게 되면 뭐 8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5번째가 이 자국의 어떤 백신 관련, 특히 이제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이 아직 최종적으로 끝났진 않았습니다만, 아직 승인이 최종적으로 난 건 아닙니다만, 이 마지막 이제 유통 등록 증명서 발급에서 자문이 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상당히 이 부분들의 긍정적인 어떤 입장들을 표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역사에 남을 전략이다. 요 내용을 보면 8월 달에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압니다. 8월 달에 이제 상당히 이제 뭐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로 했으면 뭐 긴급 승인이 제가 볼 때는 그때 날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었다. 근데 이 백신 외교를 통해 가지고 베트남이 그 미국의 어떤 베트남 백신 원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받았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 백신 외교를 통해서 베트남에 있는 미국 생산 시설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측에서 좀 호응을 얻으면서 백신 수급이 어느 정도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이 수급 자체가 어느 정도 되면서 조금 이제 나노코박스의 어떤 승인 과정에도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봐야 됩니다. 그 뒤에 이제 판민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 WHO의 이제 뭐 코백스 메커니즘 이런 데다가 뭐 이 자금도 기부를 하고요. 뭐 이런 어떤 외교를 통해서 베트남이 1억 6,900만 도주 백신 얻는 도움을 받았고, 이 8천만 도주는 이제 국가 예산에서 지원한 거고 8,800만 도주는 원조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추가 백신 관련되는 확보에서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국의 어떤 백신 관련되는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이 HLB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난 주말에 어떤 부분들을 이번 주 들어서는 월요일 날 사실은 이제 차트상으로는 개법 음봉을 만들면서 이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들을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까지 거래량은 월요일 날 이제 좀 어느 정도 나오고 난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에는 오히려 다시 또 줄면서 그 음봉의 시가 흐름도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을 갖죠. 오늘 이제 개인들 좀 매도하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좀 샀고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좀 줄었는데 결국은 이제 호재를 단기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 말고는 단기 어떤 이슈로 지금 받아들이면서 최종적으로 자문위의 어떤 승인, 보건부 장관의 최종적인 어떤 긴급 사용 승인을 연내에 빠르게 이 오미크론 변이가 좀 확산되는 과정에서 좀 하는 어떤 재료들을 좀 제대로 확인하는 어떤 과정들을 계속 지금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어제 오늘 거의 한 4%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면서 월요일 날에 한 36,700원까지 올라갔던 부분들을 거의 또 이 장중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제법 좀 하락하는 흐름으로 보시면 볼린저 밴드 하단을 조금 하회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주가 측면에서는 좀 이런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 흐름으로 볼 수 있는 넥스트 사이언스가 시간에도 한 50원 정도 빠지고 이 양봉의 흐름을 좀 지켜주면서 넥스트 사이언스가 움직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때 장중에 뭐 이렇게 상한가 분위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 날에는 장중에 한 24,500원까지 이 저항대가 단기적으로는 한 25,000원대에서
한 3만 원 정도 부근이 이제 가격이 여기 정도가 넥스사이언스 어떤 단기 저항대가 있는 구간인데요. 이 부분들을 화요일날 장중에 이제 윗꼬리 살짝 하면서 지금 오일선도 살짝 이탈되는 모습인데, 자, 이게 월요일날 만들었던 갭업의 양봉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되면서 이 턴이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내일은 이제 주말에 나올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주초에 나올 수 있는 기대감으로 되돌림 파동이 넥스사이언 중심으로 어떻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HLB가 최소한 월요일에 지금 나왔던 이 그 음봉의 시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회복하는 부분이 나와야 이 기대감이 반영되는 건데, 이 말은 사실 그만큼 지금 이제 기대만 가지고는 올라가기에 좀 쉽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차트상으로는.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면서 그 베트남의 어떤 현지 속시돌이 어느 정도 좀 나와서 제대로 된 어떤 반등들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이 형성이 되는 여부가 이 HLB 단기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 흐름들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